제주 빼곤 다 이기겠다 뭐 이런 거죠. 이건 잘 모르겠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승패가 갈린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송한데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어디 적어놔야 됩니다. 우리 지방선거가 진짜 이제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상황 데이터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네. 정당 지지율인데요. 국민의힘이 2%포인트 상승한 50.1%.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합당을 했던 2020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50%를 넘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만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38.6%로 한 12%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있었고요. 또 한국사회론연구소가 매주 지표를 발표하는데 네.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론이냐 이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 국정 안정론이 53.5%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40.9% 대략 5대4 정도로 국정 안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눠서 조사했을 때 대략 5대4 정도로 긍정 평가가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뭐 추이 보니까 대선 직후라서 그런지 뭐 이제 정부 여당 국정 안정론도 우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지지도가 추이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 거죠. 그럼요. 대선 직후보다 지금 더 좋잖아요. 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초반에 뭐 용산이 웬 말이냐, 대통령 출퇴근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거라든지 좀 인사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막 삐걱거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출퇴근해도 별 문제 없네. 청와대 개방하니까 좋네. 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는 저는 이런 걸로 봐요. 그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구나. 미국 대통령하고 약간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게 있잖아요. 정권 교체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 내가 대통령이 되긴 됐지 했을 건데 이런 빅 이벤트를 한번 하고 나면 진짜로 여기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대통령이고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가 됐구나라는 그런 이제 실감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직후보다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힘한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 이후에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대통령밖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각 당에서는 네. 지방선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먼저 5년 만에 집권 여당 자리를 되찾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주 명쾌하게 최대치로 13대 4까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3곳까지 최대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완전 압승입니다. 그렇습니다. 13대 4. 전통적 강세 지역인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비롯해서 이제 영남권에서 5곳 그리고 이제 강원 지역에서 낙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가져가면 최대 13개 지역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제주 빼곤 다 이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목표치가 일단 이렇고요. 네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목표치가 훨씬 낮습니다. 9대 8 정도를 최대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승리를 전망하고 있는 곳 8곳도 이제 전남, 전북, 광주 이렇게 해서 호남권을 석권을 일단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제주에다가 수도권 지역까지 이제 경기도를 좀 승리하는 거를 전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8곳까지를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최대치로 특히 경기와 충청 지역을 본인들이 이제 가져간다는 계산을 넣고 있는 수치입니다. 낙관했을 때 얘기를 하는 말씀이고요. 박빙 지역을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조금씩 속내가 다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텃밭인 영남권에다가 강원권을 더하고 나면 이제 9곳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다가 제주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승패가 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택수, 윤태곤 두 분이 전문가들께서 예상을 좀 가보죠. 숫자로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13대 4, 9대 8 각 당의 전망이 나왔는데 이거 평균 내면 11대 6입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점을 칠 수가 있는데 데이터로 말씀해 주셔야죠. 근데 실제 데이터가 대략 지금 11대 6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10대 7이었단 말이에요. 광역단체장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유리했던 광역이 10개였고 민주당이 7개였는데 그때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략 한 11대 6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빙 지역이 한두 곳 있다 보니까 이게 12대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0대 7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목표하고 있는 9대 8은 조금 달성이 어려워 보이고요. 11대 6이나 12대 5 전망이 많은데
12대 5까지 갈 수 있는 지금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그런 네.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송한데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어디 적어놔야 됩니다. 12대 우리가. 5인가 11대 6인가. 예. 양다리 아무튼 걸치지 12대 마시고. 5나 11대 6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대 6으로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리얼미터 대표님이 평균을 내실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네요. 전문가 치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유태권 실장님. 아니, 저는 뭐 숫자로는 저도 비슷하고요. 그럼 저 정성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11대 5, 12대 6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고 하면은 세종하고 경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 기본으로 갖고 가는 대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호남, 제주, 세종은 예. 뭐 완전히 굳은 자다. 이걸 놓고서 그리고 뭐 충남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뭐 딴 데는 모르겠는데 세종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충청권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충남, 대전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5, 6 이런 숫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까지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넘어간다는 의미는 현재는 이제 민주당 시작이니까 네. 국민의힘으로 이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뭐 전국의 딴 데는 볼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 경기에 따라서 12대 5가 될 수도 있고 11대 6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 네, 네. 근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당에서 우리가 뭐 승리했다, 우리가 패배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승패 그 지표는 어떻게 기준은 됩니까? 결국은 이게 경기가 아닐까 경기? 싶어요. 네. 민주당은 저 9대 8에서 조금 한 10대 7이 가더라도 네. 경기를 지킨다면 결국 제일 인구도 많고 윤석열이 보낸 사람 김은혜 아니냐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상징성.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남들이 볼 때도 뭐 그런가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뭐 강원하고 충청을 앞서더라도 경기를 만약에 진다면은 힘이 좀 빠지군요. 뭐 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아쉬운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 김동연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회초리를 들고 꾸짓을 지언정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민주당이 요즘 사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일종의 읍소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로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라든지 혹은 이제 민영화 반대 이런 구호들을 내세웠는데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이제 크게 뭐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론 반향이 뭐 별로 크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읍소 전략으로 좀 바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사과할 정도면 좀 내부에서 그런 네. 부분에서 조율을 거쳤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직후에 또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인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네. 박지원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나서 취재진들이 이제 86그룹 용태론 같은 좀 큰 얘기를 좀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박 위원장이 86 용태권과 함께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충분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주 네. 중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대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이 박지원 위원장의 발표 내용 중에서 특정한 내용들 특히 이제 86 용태론 같은 것들은 지도부와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바람에 네. 내부적으로 다소 온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들의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외연 확장, 중도를 잡기 위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지방선거는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는데 뭐가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건 없죠. 잘하는 게 맞는 네. 건 예를 들어서 번트를 되냐 강공을 되냐 그 자체가 옳고 그른 건 아닙니다. 네.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땐 박지원 위원장 오늘 워딩들 보면은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갈라지는 게 문제죠. 예컨대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똑같은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딴 이야기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확 눌러버릴 수가 있다. 그립감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구현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곧바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지역별로 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대 오만에 빠졌던 민주당이 입에 담았던 20년 집권론과 같은 생각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4년을 맡겨보신 후 그 성과가 좋지 않다면 저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고 그 뒤에 치러질 다음 대선에서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좋다 보니까 오만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뭐 나올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선거 때 나온 이야기는요. 네. 아주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믿음직스러운데 이런 말을 듣느냐거든요. 뭐 털세론, 텃세론, 뭐 발목 잡기, 견제 이런 건 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목소리는 항상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항상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성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또 원래 정치인 말을 다 못 믿는데 특히 못 믿겠다. 뭐 이렇게 특히 못 된다든가. 뭐 자기들끼리 박자가 안 맞아서 에러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네, 네. Stay